자, 반갑습니다. 구독자님들. 현대중공업 오늘 브리핑 드릴 건데, 자, 오늘 이런 공식 하나 나왔죠. VLAC 두 척을 HD현대중공업에서 수주를 했다. 자, 근데 계약 규모를 보니까 3,396억짜리입니다. 자, 그러면 척당 한 1,700억 정도 가량의 선박을 발주를 하게 된 건데, 사실 이러한 수주 때문에 주가가 한번 올라가긴 해줬지만, 우리가 지금 당장 주목해야 될 거는 수주뿐만 아니라 3분기 실적 발표도 있죠. 자, 왜 이거를 주목해야 되냐? 2분기 실적 발표 때도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크게 상회하는 한 70에서 80% 상회했죠. 이 정도 크기로 상회를 하는 실적이 발표가 되니까 주가가 강하게 펌핑이 나왔었고, 거래대금도 강하게 들어오는 것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3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게 되고, 지난 분기 대비해서 컨센서스 상회를 또 추가로 해준다면은 전고는 충분히 뚫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건 뭐예요? 3분기에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주에 대한 부재 이슈도 있었지만 조업일수 감소도 있었습니다. 조업일수가 감소했기 때문에 3분기의 실적이 약간 플랫한 수준으로 갈 수 있다. 컨센서스에 대해서 보합 수준에 머무를 수 있다라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염두를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조선에 대한 이런 주가 흐름 자체가 왜 이런 흐름이 나옵니까? 향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2분기를 시작으로 해서 이런 수주 기대감이 제대로 좀 붙어주고 있는데, 자, 11월 때 이제 실적 발표까지 가게 되면은 그때 또 기대감으로 주가는 좀 추가로 오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실적 발표를 실질적으로 하고 나서부터 결과를 딱 갔는데 컨센서스 대비해서 약간 상회하거나 거의 뭐 보합 수준이래 하면은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어요. 지금부터는 실적이 직전 분기 대비해서 더 크게 띄워줘야 되는 퍼포먼스를 보여줘야 됩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은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근데 3분기에는 그래도 시장에서 대부분 3분기에는 약간은 조금 기대 실적보다는 낮을 수 있다라는 거를 시장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왜? 조업일수 감소 때문에. 일하는 시간이 지금 막 추석이랑 다른 공휴일 때문에 좀 10% 정도 감소를 했어요. 직전 분기 대비. 자, 이런 부분이 실적에 반영이 될 수 있다. 자, 이런 것들은 감안하고 3분기 컨센을 책정했기 때문에 만약에 3분기에 실적 관련해서 조정이, 주가 조정이 나오게 되면은 매수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4분기, 그리고 25년 갈수록 실적 계속 좋아질 거 아니까. 그래서 4분기에는 조업일수가 다시 돌아와요. 왜냐면 성탄절 빼고는 쉬는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여러분들 감안하시고, 오히려 3분기의 실적이 약간 기대치보다 못 미친다? 그럼 4분기 실적 발표 때 더 크게 갈 수 있어요. 왜? 3분기의 실적, 아, 이거 좀 별론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4분기에 갑자기 확 잘 나와. 그럼 그때부터 또 펌핑이 쭉쭉쭉 나온다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여러분들 좀 감안하시고, 3분기는 제가 충분히 여러분들한테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죠. 이런 것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 발표 때 주가 방향이 좀 어떻게 되는지 보고 또 추가로 얘기를 하자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수주 발표가 나오고 나서 장중에 4% 이상 잘 상승을 해주고 시세 유지도 잘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좀 긍정적으로 체크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오늘도 브리핑을 좀 추가로 더 드릴 건데, 자, 영상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3분기 실적 이후의 방향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3분기 실적이 딱 발표되고 나서 시장에서 이거 좀 더 사도 된다? 아니면 지금은 좀 아니다 하고 이렇게 상승과 하락의 이런 추이를 볼 수 있는 시즌이 3분기 실적이기 때문에 이때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 우리 채널 구독자님들께도 맨날 강조드렸듯이, 자, 25년도를 넘어서 26년도까지 꾸준한 우상향을 기대하게 할 수밖에 없죠. 왜? 수주 잔고 자체가 지금 28년도 거를 계속해서 채우고 있습니다. 벌써 3.5년치 채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20년도부터 채웠었던 수주 잔고예요. 자, 그런데 20년도, 21년도까지는 마진이 좀 적은 수주 잔고였다. 그런데 22년도부터 23년도, 24년도 지금 채우고 있는 수주 잔고는 고마진 수주 잔고입니다. 자, 이러한 고마진 수주 잔고에 대한 실적이 이번 24년도 3분기를 지나서 4분기, 25년도까지 이어지는 추세에 올라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적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사실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납기일만 잘 지킨다면은 이러한 실적 같은 것들 그대로 숫자로 찍혀서 시장 컨센서스 상회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실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의심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3분기 실적은 아까 말씀드린 듯이 조업일수 감소 때문에 수주 좀 감소 있었고 실적 또 플랫할 수 있다. 하지만 이거는 좀 일시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조선을 매도해야 할 때는 명확히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30% 이상 하락했을 때 이때 한 번이랑, 그리고 투자 근거, 우리가 조선을 왜 투자합니까?
실적의 우상향이 보장이 돼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거 두 번째. 이 둘 중에 하나라도 부러지면은 솔직히 투자 중단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고점 대비해 30% 이상 하락 안 했죠. 심지어 마이너스 20% 하락도 안 했습니다. 자, 그리고 투자 근거. 지금 수주잔고 꽉 차 있고 납기를 잘 맞추면은 실적의 문제 전혀 없죠. 자, 이 두 가지가 지금 견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조선사를 매도할 타이밍은 아니고 지금은 언제 매수할까를 고민하고 있어야 되는 타이밍이다 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당장 한 달 뒤에 3분기 실적 발표니까 이때 발표 나고 나서 주가 방향을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수주 물량도 3분기 지나고 나서 4분기부터 계속해서 꾸준히 드러나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실적 꺾임을 논할 타이밍이 절대 아니고 실적이 상승은 할 건데 얼마나 상승할 거냐 이거를 고민할 타이밍이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그리고 최근에 중국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많이 불고 있죠. 중국에서도 조선사들이 막 1, 2위 조선사들이 합병해서 뭐 캐파를 키운다더니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그 부분은 좀 인정을 합니다. 자, 밑에 그림 보시면은 중국 헝리 양쯔강 뉴타임스 조선소의 수주 잔고 합산추인데 자, 과거에 2007년 호황기 때 중국 수주 잔고 대비해서 지금은 좀 더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미 과거 수주 잔고 수치를 뛰어넘었어요. 자, 그런데 이 뛰어넘은 분은 컨테이너선 덕분에 뛰어넘었다는 겁니다. 자, 밑에 보시면은 또 컨테이너선이 지금 한국보다 점유율이 좀 높죠. 이거는 다 아실 겁니다. 자, 이 컨테이너 수주를 계속해서 받아오니까 과거 수주 대비 높아 보이지만 컨테이너선보다 LNG랑 가스, 암모니아 운반선이 훨씬 더 고부가가치 선박입니다. 이것도 알고 계실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지금 중국 조선사 같은 경우에는 수주는 수주대로 채우고 있지만 저마진에 약간 저부가가치의 선박으로 채우고 있다는 건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우리나라도 지금 수주 잔고가 2007년에 거의 다가왔습니다. 초과 수주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에 있긴 하지만 이런 초과 수주가 중국이 먼저 달성했다는 이슈가 있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솔직히 한국도 충분히 향후 LNG 수주로 따라잡을 수 있는 점도 감안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컨테이너선이 중국으로 좀 많이 쏟아졌는데 왜 중국으로 갔을까를 좀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중국 같은 경우에는 조선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업에서 저렴한 인건비 그리고 고정비 때문에 원가 경쟁률이 월등히 좋습니다. 그래서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그 원가율을 중국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조선사 대비해서 선가를 좀 낮게 제시를 할 수 있죠. 실제로 한 8% 정도 낮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납기일도 인원이 많으니까 제작하는 임원도 많고 도크도 우리나라보다 많으니까 납기일이 빨라요. 이런 부분도 좀 어필할 수 있겠죠. 다만 우리가 지형적인 문제, 사업성의 문제 이런 것들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인데 조선 쪽에는 자, 중국은 땅덩이가 크죠. 그래서 인력이 많고 그리고 도크 개수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원래 중국에서 장기간 도크 개수를 증가 안 시키다가 최근에 좀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7년 도크가 좀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여유 있는 분의 컨테이너 저가 수주를 계속해서 때려 박는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7년도 도크는 이미 꽉 차 있어요. 그리고 28년 수주를 지금 받고 있는데 이 28년 수주를 LNG 같은 고부가가치의 선박으로 납기를 받겠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컨테이너선 수주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가 땡겨오라면 땡겨올 수 있죠. 다만 지금 이 컨테이너보다는 지금 FLNG라든지 미국에서 25년도부터 발주가 계속 나올 LNG선 같은 것들을 대기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도 컨테이너를 받긴 받지만 최소 VL라인 이상으로 수주를 계획 중에 있고 제일 베스트는 고부가 LNG 선박이 제일 베스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것도 있고요. 자, 그래서 밑에서 보시면은 선박 수익성 있죠? 선박 수익성 어느 게 제일 높아요? LNG 선이 제일 높죠. 그 다음에 가스랑 암모니아 이게 VLAC입니다. 자, 그 다음에 컨테이너가 제일 이 셋 중에는 낮아요. 자, 그래서 컨테이너는 중국, 가스 암모니아는 한국이 좀 많긴 하지만 중국도 포함. 자, 그리고 LNG는 아직 압도적으로 한국이 더 많다. 좀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조선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오늘은 좀 기분이 좋으실 것 같아요. 주가가 좀 올라가긴 했으니까. 자, 그런데 제일 중요한 변곡점은 3분기 실적 발표 일부터다. 이게 아마 11월 11일일 거예요. 이때 아마 발표가 날 건데, 이때 잠정 실적 추이를 한번 보고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이때 실적이 나오면은 여러분들께 누구보다 빨리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 코멘트도 같이 달아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좀 공지 드릴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채널을 하나 팠어요.
보시는 것처럼 장민재 연구원 개인 채널 메이크머니라는 채널입니다. 이 채널에서는 조선 섹터 중심으로 좀 많이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뭐 이외에 뭐 포스콜딩스라든지 이런 것도 올릴 테지만, 그래서 조선 위주로 HD현대 중공업뿐만 아니라 삼성중공업이라든지 뭐 하나엔진이라든지 하나오션이라든지 이런 조선 3사 쪽으로 좀 많이 올려드리려고 하는 채널이니까, 이쪽으로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조선 쪽으로 한번 포커싱을 맞춰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채널도 구독을 해주시면은 조선에 대한 좋은 정보들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니코드뿐만 아니라 장민재 연구원 개인 채널인 메이크머니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